돼지열병 발병 3주째, 경인 지역 축제들이 거의 취소되는 등 방역 비상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초기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후 첫 출근길, 수송 규모 때문에 혼란을 걱정했었는데요. 월요일 아침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한 추가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인천시가 집계한 현재까지의 피해 보상액은 103억 6천만 원입니다. 인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이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상 변경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진행 상황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하고 첫 평일입니다. 지난 주말 개통 이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월요일부터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평일 첫 출근길 어땠는지 이세진 기자가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동행해봤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김포 방향 종점인 양촌역입니다. 이곳에서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개통 이후 첫 출근길 어떤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 김포 구례역. 한산했던 역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걱정보다는 기대에 찬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서서 가도 이제 버스보다는 좀 흔들림이 덜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강 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장기역. 오전 8시가 가까워지면서 출근길에 오른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줄이 채 길어지기도 전에 다음 열차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 차량에 나눠 타다 보니 열차 내부도 양호한 편입니다. 큰 불편함 없이 원도심을 지나 어느덧 서울 방향 종점역인 김포공항역. 양촌역에서 출발한 지 30분 만입니다. 서울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입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다소 붐비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큰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이날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3분에서 3분 30초. 특히 개통 첫 주에는 30분 일찍 3분 간격을 적용하면서 우려했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량 열차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좁아가지고 요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김포에서 지하철 시대가 열린 후 처음으로 맞은 평일. 출근길부터 지옥철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덜어낸 하루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구례 버스 환승센터는 출근 시간마다 서울행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 때문에 혼잡했는데요.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하자 버스 환승센터는 비교적 한산해졌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선 사람들. 버스가 지나가도 승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민들로 붐비던 구례 버스 환승센터. 김포 도시철도 개통 후 달라졌습니다. 승객 대기줄은 사라지고 버스 환승센터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도시철도가 개통하면서 출근길 승객들의 수요가 분산된 겁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출근길이 한결 편해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타거든요.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편하고 좋아요. 어저께 타고 오늘 타고. 김포시는 지난 28일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전철과 버스 간 환승이 쉽도록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일부 노선은 폐선되고 한강 신도시 내 모든 마을버스 노선은 도시철도 역사를 경유하도록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초기인 만큼 일부 시민들은 개편된 버스 노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32번 마을버스가 다녔었어요, 일이. 근데 32번이 오늘 없어지니까 전부 이거 웬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머 어떡해? 시간이 지금 다 돼가고. 김포 도시철도 개통 후 첫 출근길. 버스 외에는 선택지가 없던 시민들의 출근길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주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태풍 미탁 북상으로 방역과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식품부는 태풍 미탁이 10월 2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농가와 축산시설 주변에 뿌린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쓸려 내려갈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 돼지를 살처분한 매몰지가 포구에 유실될 수 있는 만큼 매몰지 주변에 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방역 초소를 늘렸습니다. 김포시는 양돈 농가 16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으며 풍무동 도축장과 48번 국도 석산 입구, 통진 IC와 대구 IC에도 방역 초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양 방향에도 방역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해안도로와 하천변에서는 광역 방제 차량 2대로 상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나섰습니다. 계양구는 바이러스 유입의 위험성에 따라 계양 이화동과 다남동 일대 축산농가 2개소에 대해 선제적 예방 수매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 통제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도로를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던 계양 구민의 날 가을 음악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큽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인천시가 강화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먼저 상황 짚어볼까요? 네, 지난 27일이죠. 인천시와 강화군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강화군 가축방역심의회가 강화군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승인을 했는데요. 당초 인천시는 확진농가 3km 이내만 살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강화에서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4곳 더 추가로, 그러니까 모두 5곳의 확진 농가가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예. 이에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양돈 농가 살처분이라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놓게 된 겁니다. 네. 강화에만 이제 39농가에서 38,03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인데요. 인천에는 모두 45개 농가에서 43,125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체 양돈 농가의 88%가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002년 돼지 콜레라와 2010년 그리고 2015년 구제역도 이겨낸 인천 지역 양돈 농가가 이번 돼지열병 한 방에 그냥 모두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데요. 인천시는 이 피해 농가에 100%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양돈 농가의 충격은 그래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돼지와 소 같은 이런 축산농가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축산농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키우고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또 팔죠. 판매를 하고 또 새끼를 쳐서 키우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살처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체계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양돈 농가에게 물어보니까 돼지의 경우 이 구조를 다시 이루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다시 만드는 2년 동안 양돈 농가는 수익이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돼지 살처분 가장 주된 목적은 그 돼지열병의 경기 이남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예. 네. 전국 최대 양돈산지인 충남으로 돼지열병이 번질 경우 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최대 3주. 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가 돼지열병 확산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한 추가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접수만 651건으로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모두 42,463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 보상 가구 2만 1,000세대의 15.9% 수준입니다. 접수에 따른 피해 보상액은 103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10월 중 세부 보상 기준을 결정한 후 보상 금액을 시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개항 창조도시 사업의 하나로 중구의 유서 깊은 답동성당 주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무리돼야 할 사업이 철거 후 착공조차 못하고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펜스가 무너져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군데군데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태풍 링링의 강풍 피해를 입은 중구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건설 현장. 총 사업비 254억 원을 들여 상부는 공원, 하부는 212면의 지하 주차장이 올해 말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 잔해는 그대로인 채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답동성당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잇따라 보류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당의 안정성 확보와 경관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세 차례나 고배를 마신 중구청은 문화재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현상 변경 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4,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불거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거 당시 1층 바닥면이 무너져 내려 뒤편 옹벽에 균열이 가 지지대를 세우고 갈라진 바닥은 시멘트로 떼웠지만 성당 쪽 통행로는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주민들 보행권 침해됐잖아요. 그리고 흉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건축물 폐기물이 그냥 아무 절차도 여과도 되지 않은 채 막 그냥 하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볼을 치워버리면 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답동성당이 이게 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성당까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답동성당을 성역화해준다고 해서 사업에 동의한 신도들은 물론 처음에는 성역화 사업, 지금은 이제 공원화 내지는 주차장과 공원화 사업으로 지금 변형이 됐습니다. 시멘트 그냥 있는 상태고 또 저녁에 이제 쓰레기 투기하고 하니까.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과 관광객 증가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조차 사업 지연으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주차장이랑 공원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100년이 넘는 성당이니까 관광객들이 또 모이고 하니까 우리 신포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찬성을 했는데 그게 거반 2년 돼가는데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이게 볼상사납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구청은 용역이 끝나는 11월에 현상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이 개관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이를 기념한 전시, 일명 오버드라이브를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케이크와 타들어가는 불빛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빛들과 울림들이 자극적이고 현란하게 느껴집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소연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 버닝룸입니다. 화려하고 불타고 있지만 사실 그 불의 의미가 약간 상실되었다고 생각해서 방의 이름은 버닝룸이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은 약간 조금 다른 의미의 버닝하는.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인천 아트 플랫폼. 2009년 9월에 개관해 10년 동안 400여 명의 예술가를 배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버드라이브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10월 27일까지
전시와 국제 심포지움, 오픈마켓,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버드라이브라는 말은 그 자동차 용어죠. 증속, 일정한 속도에다가 좀 더 가속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는 의미로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 이 작가분들이 여기에 모임으로써 증속 효과를 얻게 하는 곳. 그래서 29일까지 입주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오픈해 작가의 미공개 작품을 전시하고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9 인천 멍때리기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또 10월 5일에는 장소의 재탄생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 10월 27일까지 오버드라이브를 주제로 한 기념 전시를 이어갑니다. 예술가에게는 창작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광장으로 10년의 세월을 거치며 인천 문화예술의 거점이 된 인천 아트 플랫폼. 개관 10도를 맞은 인천 아트 플랫폼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김포시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김포시 환경기술지원팀은 환경 개선 의지는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비용 문제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지원하거나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방안을 알리고 기업 맞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삼촌 아시는 분이 저기 광주에서 이제 감독님을 하시거든요. 실업팀 감독님을 하시는데 저 보고 이제 한번 레슬링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는데 저는 싫다고는 했는데 막상 일반 중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공부가 그때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에 레슬링 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오전에 웨이트랑 체력 훈련이나 이제 섞어서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요. 이제 오후에 레슬링 할 때 수원시청 선수들이랑 같이 스파링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서 좀 특별해서 제가 이제 출전한 경기가 레슬링 그레코로마냥이거든요. 97kg. 이제 거기서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체력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요. 시합 들어가면 체력이 좀 딸려서 많이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것만 좀 보완해서 시합을 나가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이란이랑 했을 때 경기가 참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주니어 시합 때부터 아시아 선수권 나가서 이란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합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이란을 처음으로 이겨봐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중학교 운동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 다 존경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당연히 신건호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거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고 성적도 제일 많이 내고 했으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면 존경하겠죠. 100회 전국체전 저희 부천시청 레슬링 팀 선수들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좋은 성적 내서 부천으로 다시 잘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오전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지표면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